안녕하십니까. 강영환TV의 강영환입니다. 오늘은 당장 민주당 앞에 놓여있는 5가지 변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요즘 내부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과 전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자세하게 틀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같이 보시면서 딱 5초만 고민하시고 강영환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에게만 이 괜찮은 TV다 구독 권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영환TV 민주당의 5가지 변수 출발합니다. 먼저 민주당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 중심의 정권 탈환을 생각하고 그 꿈하에 여러가지 고민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지금 2가지 트랙으로 준비가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는 컨텐츠로서는 청문회, 계속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 탄핵에 이어서 방송위원장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탄핵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국회에서 싸움을 꽤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옹립해서, 그리고 그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싸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과 콘텐츠와 주체면에서 한쪽으로는 강공 전략을 취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비전 문제,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기, 그런 전략적인 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로서 먹사니즘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데올로기다.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는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 이런 먹사니즘을 컨텐츠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는 주체를 당에, 특히나 새로이 이번 전당대회에 구성을 하게 될 최고위 김민석 후보를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인과 최고위에서 큰 틀에서 비전 제시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또 한쪽으로는 미래를 향한 비전, 이렇게 두 축을 가지고서 각각의 컨텐츠와 각각의 주체를 편성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될 거예요. 벽도 있고 돌파를 해나가야 할 대상들도 있습니다. 극복을 해야 될 과제로서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체제로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 이 두 축을 어떻게 공각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이겠죠. 분열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분열 가능성은 아마도 최소한 당분간은 한동훈 대표가 분열에 대한 기대는 얄팍하다, 기대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끌어안아야죠. 같이 가야죠. 그러진다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대표는 한동안 같이 간다. 그리고 서로 간에 같이 가야만이 공멸을 면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가야 되기만이 정권 재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검찰 조사가 남아있잖아요. 4개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 조사를 넘어서야 되죠. 그리고 현재 여당의 다른 잠재주자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견주어서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지 기반이죠.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당 지지율 계속 한계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지율, 이 문제를 어떻게 테이크오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 현안으로 전당대회 최고위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지지 기반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남 민심,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죠. 이 호남 민심을 잘 끌어서 이재명 당과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게끔 호남 민심을 잡는 문제, 그리고 정말 전위조직이잖아요. 객단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서 전위조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협력 세력, 연대 세력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마이너스 요인으로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의 내부 문제 있잖아요. 586이 많이 뒷선에서 물러났는데 전당대회 과정서도 보면은 소외되어 있는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등과의 어떤 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우호세력으로 시민단체, 민노총이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데랑도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디어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는 각을 지고 있지만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런 데와도 잘 호흡을 맞춰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 있어요. 지금 유튜브, SNS, 김어준과 유시민이 끌어가고 있는 유튜브 세계에 있어서의 이거 여론몰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유튜브와 또 진보 언론과 갈등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틀을 가지고서 이재명 중심 정권 탈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가지 축을 가지고서 가는데 극복 대상의 문제, 지지 기반의 문제, 협력 연대 세력의 문제, 미디어의 문제 이렇게 해서 상황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잘 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돌파해 나가냐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 또 민주당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면 저는 결국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물의 문제. 이재명 당대표 자체의 집권 가능성 자체를 높여야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세력의 문제. 지지 기반 공고히 하고 흩어질지 모르는 이탈할지 모르는 연대 세력들을 공고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의 문제는 아젠다의 문제입니다. 여권에 대한 공격, 싸움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와 비전을 가지고서 제시해야 될 이슈들, 이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가 정권 탈환을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 당장 돌파를 해야 될 5가지 변수에 대해서 정말 당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5가지 변수. 여기 이 5가지 변수는 곧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어하고 지켜내야 될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해야 될 그런 이슈라고 볼 수도 있겠죠. 5가지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먹사님에 대해서 민주당 강성 세력들 또는 연대 세력은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사실 중도라고 하잖아요. 중도층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 이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은 잘못하다 가면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하고 너무 인기 영합적이지 않아? 원칙 잃어버린 거야? 라는 공격들을 받기가 쉽죠. 이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유일한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의 문제,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 이를 5년간 5억 정도까지는 면제하자라는 파격적인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상속세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이거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워낙 상속세 줄이자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또한 먹사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당 내부에서 연대 세력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내 비판 세력 중에서도 이건 민주당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민주당의 큰 규모의 내부 세력이죠. 이 금투세 유예를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선 종부세 완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방통법 싸움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MBC 이사진 구성이 그 문제거든요. 방통위원 문제들, 방문진 사람들 구성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적 피로감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탄핵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방송사법에 대한 표결 거부권, 그럼 또 재표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결국은 이 방문진 인사를 통한 MBC를 뺏길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국민적 피로감이 증대된 거 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결국은 민주당은 최후 목표가 MBC 임원진 사수예요. KBS처럼 이렇게 뺏길 수 없다. MBC 시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사상 초유의 방송위원회 아무도 없는 영명사태 탄핵 절차 들어가면 계속 사의를 내는 그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동관, 김홍일에 의해서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까지 만약에 사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정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이게 사실은 국민적 피로감이 되게 쌓이거든요. 이게 과연 앞서 말씀드리는 이재명 대표의 목사님과 무슨 관계냐? 이런 비판과 함께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중도할 수도 없고 계속 가자니 너무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에서 고민이 클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은 확산되고 있지 않은데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심 구속을 지시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쭉 오마이뉴스의 내용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일일이 김건희 여사가 카톡을 통해서 최재형 목사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진실되게 서로 간에 문답을 하고 했던 카톡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경심 구속시는 문 대통령이라는 게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조국 의원은 이건 김 여사가 이간질이 아주 능숙하다 이렇게 치고 나갔고 다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의아심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오마이뉴스는 왜 이 기사를 던졌을까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최재형 씨가 짜깁기 한 거를 오마이뉴스한테 줬는데 이 오마이뉴스가 왜 이 시점에서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 시점에 맞춰서 던지긴 던졌는데 과연 이 내용을 왜 던졌을까? 왜 지금 던졌을까?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으로 있어요. 또 하나는 오마이뉴스 외에 조중동, 경향 한겨레 등 메이저 언론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아요. 혹시나 추가로 자료를 수집 중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은 어떻게 볼이 튈지 럭비공이 튀듯 어디에 튈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저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노 대통령, 문 대통령, 또 조국, 이재명 대표, 또 유시민, 또 이해찬 의원 등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야권의 인사들이 나오고 거기 속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실적 고뇌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 주체 간에 어떻게 간극을 벌어지게 할 수도 있는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또 이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뇌관 같은 성질의 것도 있겠다. 그래서 양쪽 언론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언론이나 진보 진영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유튜버들도 진보 그룹 유튜버 쪽에서는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데 여튼 이 문제는 뇌관이 되어서 전국에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야당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당은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컨벤션 효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을 찍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4대 메이저 여론조사 회사가 같이 하고 있는 MBS 지표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25%, 그래서 11%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폭 전당대회에서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가 발생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게 뭐냐 지금까지 당은 뭐 했냐 계속 그런 것들이 한축 구름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오직 싸움으로 이제 피로감이 높아지는 세가 싸움 제대로 해라 라는 쪽이 한쪽이 있다면은 한쪽은 너무 피로해 이런 세력 이런으로 반분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 있죠. 국민의힘 대통령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삼례의 주체가 동반 상승하고 정착된다. 그러면은 야당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당은 분열도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싸움만 하냐? 싸움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더 갈라질 가능성이 있죠. 공경 예봉 높여라. 민생이야 타협해.
이런 내부 갈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편성하는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김민석, 정봉주 다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수석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사실은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토요일날 전북, 일요일날 광주, 또 전남 이렇게 하는데 호남의 선택은 누구일까? 이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90%대 독주, 오늘 부산에서 92% 나왔죠. 최고위원은 현재는 합산 기준으로 1위가 정봉주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미는 김민석 후보가 부진하죠. 한준호, 강성우, 민영배 이분들은 하위권으로 초조해 있고요. 그나마 김민석 후보가 오늘 부산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 일회성일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호남에서의 지지도 또한 90% 지지를 할 것이냐? 만약에 90%가 안 나오고 더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것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타격이죠. 다 지금 90% 넘는데 만약에 호남에서 90%가 안 됐다. 그건 이 문제. 또 호남도 현재 최고위원 선거 양상과 비슷할까? 이렇게 정봉주가 뜨고 이재명 대표가 미는 후보들이 깔아앉고 들어주지 못하고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 호남의 민심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 부진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1위가 되는 순간 그거 자체가 민주당 일극체제의 틈새를 보여주는 그렇게 돼서 앞으로 고민거리가 더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돌파해야 될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재명 멱살이즘의 민주당 강성 세력, 연대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문제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국민적인 피로감이 높은 이 방통법 싸움 어떻게 해서라도 MBC를 사수하고 싶은 생각에 하려고 하는데 이 국민적 피로감과의 그 문제를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 이게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심 구속을 지시했다는 그 논란 속에서 야권 갈등 또는 언론과 언론 간의 갈등 이런 것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불씨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하향 추세이고 조금은 상향 추세로 바뀌고 있는 여권과 대비해서 이 하향 추세인 민주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문제. 다섯 번째는 수석 최고위원 등 이재명 대표 주도 지도부 체계를 완성해 나가면서 특히나 광주 호남에서 확실하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5가지의 문제가 민주당에선 지금 당장의 고민거리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쭉 말씀드렸죠. 이재명 중심의 정권 탈환을 위해선 2가지 트랙을 지금 취하고 있고 공격과 미래 비전 이 주 체제 속에서 컨텐츠 주체 이렇게 형성해서 틀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지지 기반 측면에서 극복 대상 현 정권 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 그다음에 이 협력 세력, 연대 세력과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미디어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풀어야 될 과제고 여기에 당장 전당대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당장 민주당 앞에 놓인 5가지 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5가지 변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이 5가지의 민주당에 놓여있는 변수를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고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싸움을 이제는 하고 이런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민주당 앞에 놓인 5가지 변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요. 내용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 가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다음에 더 잘하라는 성원의 표시로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5초만 고민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5분에게 야, 이 괜찮다 이 프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